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23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기묘한 이야기 1985년에는 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실사 드라마가 시즌5로 완결이 되었고요. 넷플릭스 최대 히트 콘텐츠 중 하나이니만큼 본편이 완결이 되었어도 사고를 우려내야겠죠. 본편 기준으로 아예 시즌1 이전의 프리퀄이나 시즌5 이후의 뒷이야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본편 중간에 끼어있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부제가 1985년에는 이라서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시즌2와 시즌3 사이의 이야기. 왜 하필 그 시점일까? 주인공들이 아직 어린 시점, 능력치가 아직 후달리고 미숙하던 시점을 그리고 싶은 것 같고, 그러면 시즌1과 시즌2 사이 시점도 괜찮지 않냐 싶겠지만, 일단 여주인공 11이 시즌1 마지막에 사라졌다가 시즌2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 중간 시점이면 11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맥스라는 핵심 캐릭터도 시즌2에 등장합니다. 주인공 베프 그룹이 처음에는 남자아이 4명이었다가 시즌1에서 여주인공 11을 만나면서 5명의 그룹이 되는데,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잖아요. 시즌2에서 맥스라는 여자아이가 합류하면서 여자아이가 하나인 것과 둘인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남자 넷, 여자 둘이라는 적절한 구성이 완성되었다. 참고로 맥스 역할로 스타가 된 배우 세이디 싱크가 올여름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신작부터 MCU에 합류하는데, MCU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으로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김효띵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는 압도적으로 밀바브 원톱이었는데, 세이디 싱크가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결국은 밀바브를 뛰어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맥스가 합류해서 6명의 베프 그룹이 완성된 시점으로 애니메이션의 배경 시점을 정한 것 같고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사골 콘텐츠라서 실사 드라마 팬들도 큰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개가 된 후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반응이, 페트롤 성적도 본편에 비해 훨씬 저조한 편이고 평점도 낮아요. 애초에 김효띵이라는 작품은 물론 스토리나 세계관도 흥미롭지만 캐릭터들의 매력으로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매력에는 배우들이 핵심이죠. 때문에 실사 배우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캐릭터들에게 본편을 볼 때만큼 애정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본편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 주요 캐릭터들은 전부 본편 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목소리 연기를 했어요. 뭐 주인공 그룹 배우들이야 이제 다 성인이니까 어린이 캐릭터 연기를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원래 어른이 캐릭터들도 본편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목소리로도 본편 캐릭터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굳이 영어 원어로 들을 필요도 없다. 혹시나 해서 한국어 더빙이 있는지 봤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김효띵 실사 드라마에 한국어 더빙이 없는 게 되게 서운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작품을 한국어 더빙으로 보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더빙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어서 OTT 외국 콘텐츠 중에서 한국어 더빙이 있으면 더빙으로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김효띵 애니메이션도 한국어 더빙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본편에는 한국어 더빙이 없다가 이런 사골 콘텐츠에는 한국어 더빙을 넣는다고? 물론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런 걸 수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방향성 자체가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본편 실사 드라마의 팬층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층을 공략하려고 만든 콘텐츠다. 좀 더 연령대가 어린 시청자들, 그냥 적당히 사골 우려내는 콘텐츠가 아니라 김효띵의 영향력을 더 크게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확장,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문구 상품들, 그런 쪽의 시장성을 키우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왜 평점이 낮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아직 공개 초반이잖아요. 공개되자마자 본 사람들은 대부분 드라마 본편의 팬일 텐데 애니메이션의 방향이 그런 팬들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어린이 소비자들을 잡아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니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애들 코 묻은 돈 좀 뺏어보겠다, 그런 진심이 이 애니메이션에 분명히 담겨있고 때문에 작품 자체의 완성도는 괜찮습니다. 작화 퀄리티도 훌륭하고 내용도 꽤 재밌더라고요. 물론 내용에 대한 불만도 많을 거예요. 김효띵 드라마가 시즌5까지 만들어지면서 매번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잖아요. 사골 콘텐츠에서는 새로운 걸 좀 보고 싶다. 일상의 모습이라든지 연애 스토리라든지 본편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걸 드라마 팬들은 보고 싶었을 텐데, 말했듯이 이 애니메이션은 새로운 시청자층을 공략하려는 방향성이다. 김효띵 드라마에서 제일 잘했던 걸 새로운 시청자층을 위해 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기존 드라마 팬이 보기에는 에이 또 비슷한 거네, 그런 실망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걸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 특히 실사에서는 안 되지만 애니메이션이라서 가능한 새로운 시도들도 많았어요. 괴물과의 전투가 더 박진감 넘치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더라고요. 니키라는 이름의 신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가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여러가지 무기를 만들거든요. 이 무기들의 성능이 말도 안 됩니다. 드라마 본편에 나온 무기들과 비교해도 너무 오버스펙이야.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드라마의 세계관과 설정하고 확실하게 밸런스를 맞추려는 생각이 없어요. 특히 애니메이션의 결말을 보면 혹시 드라마와는 별개의 평행 세계로 가는 건가? 그런 가능성까지 보이거든요. 확정된 건 아닌데 니키라는 신캐릭터가 드라마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니키가 죽거나 어딘가로 떠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계속 동네에 살면서 베프 그룹으로 쭉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 시즌까지만 만들고 거기서 니키가 떠나는 내용으로 하면 드라마 평행 세계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결국 드라마의 세계와 갈라지게 되겠죠.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쪽 가능성이 다 있어. 만약에 이번 작품이 새로운 어린 시청자들을 목표대로 잘 공략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면 드라마 별개의 세계관으로 애니메이션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팬들은 불만일 테지만 애니메이션이 충분히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기 때문에 드라마 별개의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드라마 결말이 좀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만의 강점이 확실히 있어요. 특히 액션 측면에서 오버스펙 아이템들이나 화려하고 역동적인 액션 연출들, 괴물들도 실사에 나온 괴물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박진감 넘치게 표현된 느낌이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벌어진 내용이 뭐냐면 전학생 니키가 오고 니키의 엄마가 학교의 새로운 과학 선생님. 그런데 과학이라도 이분은 생물 쪽 전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니키의 아빠는 아니고 엄마의 애인인 남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도 원래 연구소 출신의 과학자.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기질이 있는 캐릭터예요. 시즌2 마지막에 11이 게이트를 닫았지만 뒤집힌 세계에서 넘어온 식물 같은 게 호킨스 여기저기 남아 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식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죽은 식물을 되살릴 수 있는 신약 같은 걸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 자체는 실패한 것 같은데 선생님의 애인이 그 신약이랑 뒤집힌 세계의 식물로 무슨 연구를 하다가 괴물 같은 식물을 완성시킨 거죠. 그런데 그 식물의 뿌리가 연구실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사이즈까지 성장했어요. 그리고 막 똘마니 괴물들도 있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이 괴물들을 제거하려는데요. 특이한 게 이번에는 어른들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해결하자. 중간에 낸시가 한번 도와주고 스티브가 한번 도와주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 두 번을 제외하면 전부 애들끼리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어른 캐릭터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드라마 설정과 따로 가는 상황인 거죠. 드라마의 세계관과 캐릭터성을 그대로 가져오면 애니메이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본편 드라마 못지않은 엄청 스케일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애들이 지들끼리만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키가 만든 오버스펙 아이템이 중요하고 그리고 11이 초능력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어른들 없이 애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한데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드라마와는 별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드라마 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애니메이션도 나름대로 재밌다. 아무튼 마지막 내용에서는 거대 괴물이 다시 뒤집힌 세계로 돌아가려고 게이트를 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괴물을 쓰러뜨리고 11이 게이트를 닫는 기묘띵에서 항상 나오는 클라이맥스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요. 익숙한 패턴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평점이 낮아서 큰 기대 없이 봤는데 애니메이션의 방향성 때문에 평점이 낮은 거였지 재미나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었다. 기묘띵 드라마의 팬으로서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을 내려놓고 본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애니메이션 기묘한 이야기 1985년에는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